임상의학에서는 아토피의 원인 중에서 통상 교과서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다. 두 번째는 면역적인 요인이다. 세 번째 환경적인 요인이다. 네 번째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서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전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임신 중의 문제와 스트레스, 출산 과정의 문제가 사실은 아토피 체질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토피 체질로 태어난 친구는 작게 체질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많이 유해 환경에 노출이 되고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이 된 친구는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강에서는 아토피는 면역적인 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면역적인 요인인가? 아니면은 면역 과민 반응인가? 대사장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고민을 해봤습니다. 면역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면역 글로불린이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면역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체험을 해봐 볼 때 독소 유해 물질이 체내에 많이 축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배출하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림프 순환도 굉장히 약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원인이 유해 물질은 체내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체질인데 이 유해 물질을 분해하거나 배출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해 물질로 인한 대사장애가 더 큰 문제있지 않느냐 그래 봐집니다. 또 유해 물질에 대한 대사장애가 높다 보니까 결국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 신경이 이 물질들을 정화시키고 청소하기 위해서 낮에 활동을 할 때도 부교감 신경이 지속적인 항진으로 인해서 결국 과민 면역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었다. 제가 여러 가지 학술적인 근거를 찾아봐 보고 또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체크를 해 보았을 때 이런 결과를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자율신경계에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많이 황진이 되고 나면은 가립구가 많이 형성이 되고 가립구가 형성이 많이 되면은 염증이 많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되면은 림프구가 형성이 많이 되고 림프구 형성이 많이 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아토피안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이 가려움에 의해서 거의 잠을 자지를 못하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지 않고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었다? 이해하기 어렵죠. 어느 날 제가 자율신경계 체크하는 기기에 아토피안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낮에 활동을 하는 상태에서도 부교감신경이 매우 위에 항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놓쳤던 것이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때는 체내를 정화시키기 위한 인체의 작용이었습니다. 유해 독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아토피안들은 체내 정화를 하기 위해서 체내 청소기가 24시간 풀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부교감신경이 24시간 계속 항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해 물질에 의해서 부교감신경이 낮에도 일반인들과 다르게 항진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기를 통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과민 면역 반응이 온다는 거죠.
면역 밸런스. 그러면은 과민 면역 밸런스를 깨기 위해서 이 친구들한테는 자율신경계 컨트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해 독소 배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들을 하는데요. 저는 기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250만 년 동안 자연 속에서 자연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율신경계가 컨트롤이 되었고 자율신경계 컨트롤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가 됐었습니다. 근래 전기가 발명됐죠. 아마 지금 저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근래 전기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러는데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 전기가 들어왔었습니다. 대부분 70년대에 우리나라는 전기가 보급되었습니다. 대략 한 50년 정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전기 이전인 호롱불이나 촛불 세대였다라는 거죠. 전기가 보급되고 나서부터 우리는 잠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밤이 짧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지면은 잤던 패턴들이 지금은 12시, 1시, 2시까지 자지 않고 250만 년 동안 선조들이 지켜왔던 생활 패턴을 50년 만에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 패턴이 깨지면서 사실은 면역 패턴도 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질문이 수면 패턴을 먼저 물어봅니다. 일찍 주무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면역 밸런스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숙면 시간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호르몬들이 나온다죠. 시간적으로 보면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수면의 한가운데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인데 우리는 통상 그 시점에 잠드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교란되고 있는 것이 면역 질환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면역 강화. 일단 잠부터 일찍 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또 면역 문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요즘 아토피안들은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조금 나이 있는 아토피안들이 오래된 아토피안들을 봐보면은 아주 괜찮은 과정에 아주 교육 잘 받은 부모 밑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가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 가설입니다. 너무 청결하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미성숙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게 뭡니까? 미리 그 균을 우리 몸에 넣어서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예방주사 원리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물질들을 경험을 하고 다양한 세균들을 경험을 해서 우리 몸은 거기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면역체계를 만들고 방어막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위생적으로 너무 철저하고 깨끗하다 보니까 그러한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토피의 원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다, 반려견들 털이다, 아주 많은
요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요인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목장집 아이들은 아토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난 것은 기생충이 있는 아이는 아토피가 또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요즘 와서 우리 몸은 세균들과 공존을 해나가고 세균들에 의해서 같이 진화해 왔다라는 것을 근래에서야 많이 알고 유산균 이야기, 미생물 이야기, 기생충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의 세포는 대략 50조에서 70조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입에서 똥꼬까지 있는 미생물은 100조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보다 미생물의 역사가 훨씬 더 길다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이 미생물들이 자기네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푸집이 어쩌면 우리 신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미생물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미생물이 내는 분비물과 이 역할들과 우리가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위생이다, 전염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생물들을 격리하고 미생물들을 박멸해 왔을 때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질환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한테 지금 기생충 알을 먹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태어났을 때 유아기에 너무나 깨끗한 위생 역시 면역의 문제로 이어졌다. 그래 봐집니다. 또 전기 보급과 함께 냉장고 보급을 통해서 우리는 생기식 중심에서 화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생기식 안에는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효소와 아주 많은 미네랄들과 비타민들과 실제 미생물들한테 유용한 식이섬유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 보급 이후로 우리는 육식은 5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의 섭취는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장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장내 생태계가 파괴되다 보니 우리 몸에 필요로 한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더 많은 형태의 장을 만드는 것 역시 아토피의 원인이자 면역의 원인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밝혀졌었고 지금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면역물질 8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면역에 대한 컨트롤은 뇌에서 하고 있지만은 컨트롤 역할입니다. 실제 면역물질을 생산하고 하는 것들은 장에 있다는 거죠. 결국 면역과 장은 상당히 직결되어 있고 또 아토피와 직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과민성 면역 문제를 아토피로 접근하는 관점은 크게 볼 때 틀렸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런 형태의 과민성 면역으로 만들어졌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내 몸에 유해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 유해 독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배출 능력과 정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사장애가 오고 이 대사장애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 신경이 많이 항진되다 보니까 과민성 면역 질환으로 진행된 것이 아토피다. 그래서 아토피의 원인을 면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토피의 원인은 유해 독소로 인한 대사장애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면역적인 문제까지 해서 아토피의 큰 틀에서 문제는 여기서 짚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전 세계적으로 다 공이 인정하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3강에서 언급하면서 다른 원인과 대책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